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충청북도는 외부 감염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수천여 명이 오가는 충북 혁신도시 근무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주차장에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통근버스입니다. 충청북도가 파악한 공공기관 근무자는 3,468명으로 이 중 40%인 1,300여 명은 매일 서울 수도권과 혁신도시를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아지자 충청북도는 이들 근무자들에 대한 자택근무 등 방역 대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임시 숙소를 마련하여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외지로부터 유입 확산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외부 감염원 차단 외에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단검사 권유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음성군 40대 여성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기 이전 이미 2차례 병원을 방문했지만 실제로 진단검사를 받기까지는 열흘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의사협회를 통해서 의심 환자가 나타났을 때는 언제든지 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문서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명 무더기 확진 사례가 벌어진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오가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주가 지나는 만큼 충청북도는 이곳 마을 주민 150명에 대한 일제 진단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학생들 개학이 늦춰지면서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청소년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인데요. 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PC방입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아무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화를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PC방과 동전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끼지 않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사용하는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1억여 원을 투입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의 집중 방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에는 PC방 661곳과 노래방 1,199곳 등 모두 1,800여 곳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확진자가 다녀갔을 경우 그로 인해서 그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학 연장 가능성 속에 다중이용 시설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개 선거구 후보가 총출동해 사실상의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정권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지역 총선 주자들이 공천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15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 승리를 위한 사실상의 출정식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청주 상당, 서원, 충주, 동남 4군, 중부 3군 등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5곳에 새 얼굴을 등판시켰습니다. 신구가 조화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후보자 8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분야 전문가로서 충북 발전의 원팀이자 드림팀임을 자부합니다. 동남 4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원 후보와 친박 박덕흠 의원 간 대결이, 중부 3구는 이모선 전 경찰청 차장과 통합당 경대수 의원 간 검경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충주에서는 전직 차관 사이에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청주 흥덕에서 도종환 의원과 정우택 의원, 청원에선 변재일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맞붙게 돼 청주 4개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현역 간 맞대결이 펼쳐지는 것도 매우 이채롭습니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가 실현될 것이냐,
아니면은 과거로 해결할 것이냐 이번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중간평가라는 부담을 극복하고 통합당과의 4대4 균형을 깨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에 접어들면 여당이 그리 유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조만간 선거구별 세부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전열을 모두 갖췄습니다. 7번째 도전하는 최현우 후보와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후보, 이 도내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수민 의원 등이 한 달 뒤에 있을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확정한 후보 명단입니다. 청주 상당의 윤갑근, 서원의 최현우, 흥덕의 정우택, 청원의 김수민 후보를 비롯해 충주 이종배, 제천 단양 엄태영, 동남부 4군 박덕흠, 중부 3군의 경대수 후보가 공천됐습니다. 통합당은 정권 심판론과 인물론을 앞세워 청주에서부터 도내 전역으로 바람을 확산시키겠다는 포석입니다. 충북 8석 석권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초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그 중소상공인들이 전부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부만 그것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무서운 민심이 표로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은 윤갑근 전 고검장과 김수민 의원을 영입해 청주 탈원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 3군, 동남부 4군, 충주 등은 새 인물을 내세운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우택 의원의 흥덕 이동우, 김양희 전 도의장의 공천 반발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점도 통합당의 부담입니다. 누가 유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뭐 최근에 조사된 설문조사에서도 뭐 이렇게 탁탁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북 지역의 선거구들은. 미래통합당은 다음 주 선대위 발족과 함께 충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15 총선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초점을 분석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4.15 총선이 이제 딱 30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총선을 먼저 큰 틀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21대 총선,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여와야 공수만 교대됐지 사실 비슷한 성격의 선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선거 모두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치러진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년 전 20대 총선을 보면 당시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구도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 2개월 후에 치러졌습니다. 집권 후반기였죠. 이번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 구도로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11개월 만에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두 선거 모두 어느 정도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는 거고요. 이에 못지않게 야당은 잘했나, 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도 내려질 걸로 보이는데 결국 이 프레임 싸움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의석 분포가요 4대4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이 좀 깨질지 모르겠어요. 네, 4년 전 총선 결과는 4대4가 아니었고요. 새누리당의 근소한 승리였습니다. 네.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이 5석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제천 단양 권석창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고 재선거에서 민주당 이후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금의 4대4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4대4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방역을 잘해 나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심 위반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충북 8개 선거구 완전 석권을 거론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현재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는 않지만 집권 세력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야당에 힘을 실어줄 걸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네, 자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뭔가 좀 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 지지율과 후보 개인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양당이 약세 지역으로 꼽힌 곳에 새 인물을 지금 등판시켜서 4년 전과는 완전 다른 선거판을 지금 짜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청주 8개 선거구 가운데 5곳의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충북 중부 3군엔 이모선 전 경찰청 차장, 동남 4군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충주도 민주당 약세 지역인데요. 이곳엔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을 등판시켰습니다. 청주는 경선을 통해 상당의 정정순, 서원의 이장섭 후보를 내세워 전체 분위기를 쇄신했습니다. 네, 이제 새 인물들이 많이 이제 영입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미래통합당도 새 인물이 꽤 있죠. 네, 미래통합당은 청주가 약점이었습니다. 청주 4석 가운데 상당을 제외한 서원, 흥덕, 청원을 계속 민주당에 내주며 고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엔 청주에서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역력히 보입니다. 네.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정우택 의원의 선거 사무실인데요. 네. 육거리 시장 근처에서 복명 사거리로 옮겼습니다. 정우택 의원의 흥덕구 이동으로 상당엔 윤갑근 전 고금장이 들어왔습니다. 청원엔 청년 세대인 김수민 의원을 전격 영입해 공천장을 줬습니다. 이 조합이 과연 민주당의 오랜 청주 아성을 깨트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제 30일 후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결과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총선 구도가 완전히 좀 새롭게 짜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여야가 상당 부분 인물을 교체하면서 제천 단양을 제외하면 이번에 리턴 매치가 충북에는 없습니다. 제천 단양도 엄밀히 말해서 2년 전 재선거 때 구도이기 때문에 충북은 4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선거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양당 구도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충북에 정의당 또 민생당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은 청주 상당의 김종대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은 사실 충북에서 정의당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상당의 당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민생당 후보도 있습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한 3개 당이 연합해 출범했는데 청주 서원에선 이창록 후보가 지방선거에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도입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고 충주에선 최용수 후보가 서민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며 양당 후보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는 내가 국회의원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출마자들이 있죠. 이 가운데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그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과 정당 그리고 능력 심지어 외모까지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제각각일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후보자 과연 여기 지역 사람 맞아? 여기 사는 사람 맞아? 흔히 지역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나 우리가 받아든 후보 선택지에서 이런 지역 정치인의 존재감은 없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홍호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 16년 전 청주시의원으로 지역 정치에 뛰어든 황용우 전 청주시의회 의장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황 전 의장은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거쳐 당명을 바꾼 미래통합당에서 청주 청원 선거구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당원들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불과 이틀 전에 입당한 김수민 의원에게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전략 공천, 울분을 삭히며 대승적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되는 과정, 부의장이 되는 과정, 또 그다음에 의장이 되는 과정, 그런 과정도 가능했지 않았나. 그런 것은 또 저는 당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승복을 하고 불복을 하고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주 흥덕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도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상당 선거구를 포기하고 갑자기 흥덕으로 옮기면서 당내 경선 무대조차 밟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희는 사고 지구당이었던 흥덕 당협위원장을 맡아 불같은 열정과 스킨십으로 피땀 흘려 당 재건에 헌신한 이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지방의원 출신으로 나름대로 인지도를 높여가며 중앙정치권으로의 진출을 꿈꿔왔습니다. 물론 자신이 몸담고 있던 당에서 실현을 내렸지만 스스로 총선 출마를 포기할 수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현실의 벽에 막혀 국회 진출의 꿈은 요원해진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역 발전, 지역 선거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표를 다지겠습니까? 어차피 낙하산으로 꽂힌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 정치인들이 좀 살아가고 발전하고 중앙정치 전문가가 투입되는 구조, 그건 역시 정당 민주화입니다. 장선배 현 도의회 의장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장 의장은 청주 상당 총선 출마를 한동안 고심해왔습니다. 지역정가의 관측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25%.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은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간에 그만두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현직 도의회 의장이라고 해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다른 예비 후보들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치 신인은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앞에서 똑같은 정치 신인에 불과한 지방의원에게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성장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원들이 커서 성장해서 중앙정치권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프로세스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일단 없고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지방의원 출신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본선 무대를 밟는 게 언감생심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불어닥쳤던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 경선, 상향식 공천 등 온갖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대신 중앙당이 후보를 낙점해 선거구에 꽂는 전략공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치 신인을 발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기반을 갖고 경선을 준비해온 지방의원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정당인으로서 중앙당의 큰 그림을 거역하기 힘든 정치 구조도 있습니다. 저희 각 당의 입장은 어떤 형태가 됐든 국민들에게 공천을 통한 감동을 줘서 국민들이 자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지방의원의 존재감을 높게 여길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냉수주의적 시각 또한 중앙당이 주도적으로 공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되돌아봐야 될 것은 저도 역시 지방정치를 오래 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눈높이는 지방정치, 지방의회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 충북은 유독 지방의원의 정치적 무게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아 왔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자양분 삼아 국회의원의 도전에 당선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지방의 중앙정치의 예속이 강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경험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중앙에 올라가서더라도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늘 생각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시도의원들이 진출한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방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인으로 충원되는 그런 경우가 적은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그 중앙 정치의 정치인들의 충원 구조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자라난 지방 정치인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충원 구조가 지방의원과 더불어 지역이 삶의 터전인 지역 정치인 대부분은 그동안 중앙정치 무대를 먼발치에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고향만 지역인 고시 출신 고위직 관료나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등이 중앙정치 무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원 시절 보좌관과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와 6.7기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최현우 후보가 청주 서원에서 맞붙게 된 것입니다. 지역에서 살아온 정치인끼리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이례적인 총선 구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좀 더 유권자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정책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런 훈련들이 많이 된 후보가 정말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를 이 선순환 구조를 잘 이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 때만 표 구걸하듯 다니는 정치인 싫다. 이걸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을 가정처럼 지역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생활정치의 본보기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성장해 중앙정치 무대에서 뛰는 걸 보는 게 당연한 풍경이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과 중앙정치의 상생이란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충원이 되고 이걸 출발점으로 의원, 단체장,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제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지방 정치인과 중앙 정치인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좀 있고요. 심지어 기초단체장까지 서울에 있는 우리 출향 인사들이 내려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도권 중심의 틀을 깨뜨리고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냥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가까이 있고 어쩌면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정치 분권을 외면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유권자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는 우리 일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도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볼에 닿는 공기는 다소 쌀쌀합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충북 전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높겠고 특히 모레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영상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낮부터 퇴근 시간까지 비교적 활동이 많은 시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은 흐린 하늘로 출발하겠고 아침 기온은 음성 충주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 청주, 괴산, 진천 모두 영상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 역시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출발해 영동의 한낮 기온은 영상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커7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에 여러분의 일상 등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커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아니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Insomnia 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네모칸 눈 어디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에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향이 That's me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게 지금이